1단원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하는데 곱셈은 뭐? 분배 법칙. 곱셈 공식, 뭐 곱셈 공식의 변형 이런 게 있었고, 요 나눗셈에 대해서 할 거고, 앞으로 두 단원이 실은 나눗셈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x 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눈대. 그러면 나는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야 되고,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 직접 나누게 할 거야. 나눗셈 하듯이. 오케이?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뭘로?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면 x제곱이 x세제곱이 되려면 x, 그럼 분배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선 긋고 빼는 거지. 그럼 x세제곱이 없어지고 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4x제곱 마이너스 5x는 그대로 내려와. 이제 x제곱이 4x제곱이 되려면 4가 있어야 되고, 빼면 3x 플러스 1. 나누는 수는 2차니까 나머지 1차면 이제 나누기가 끝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목 Q라고 할 거고, 쿼시언트, 얘를 나머지 리메인더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이 나눗셈을 나는 등식으로 나타내야 등식의 성질 이런 거 이용할 거 아니야. 요 나눗셈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뭘로?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면 목이 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나눗셈을 하고 이 나눗셈 결과를 보고 이렇게 등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그런데 이게 끝인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개수가 미지수인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직접 나누기 하기가 불편해.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도 한 방에 이 형태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이 형태로 갈 것인가?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도. 알겠습니까? 그거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고, 2단원 요 검산식이 등식인데 항등식이야. 항등식이 뭔 줄 아나? 중2 때 배웠어. 중1 때 배웠어. 중3 때도 배우고.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등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 항등식과 방정식. 방정식에는 익숙하지? 맞아요. 이 등식이 나오면 우리가 배운 등식의 한 90%는 방정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은 뭐냐? 오늘 배울 건데 그냥 중학교 때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라고 해. 오케이? 좌변과 우변이 다르면 방정식,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접 나누기 하지 않고도 목이나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직접 나누기 하지 않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러려면 항등식을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지만 더 집중적으로 배워야겠다. 뭐라고? 항등식을 배우는 이유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위해서야. 알았지?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가보자. 1단원보다 2단원이 더 쉬워. 오케이? 아주 쉬워요. 아주까지는 아니고 1단원에 비하면 외울 것도 없고 확실히 쉬워. 가볍게 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거 이거야.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았지? 나는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렇게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직접 나누면 목이랑 나머지를 구할 수 있고 얘를 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는 요 식을 쓸 건데 이렇게 직접 나누기 하기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직접 나누기를 하지 않고도 요 식, 이 검산식이라고 했지. 요 검산식을 이용해서 목이나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려면은 요 식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요 식이 항등식이고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지만 항등식이 뭔지 까먹었잖아. 그래서 항등식에 대해서 다시 배우겠다고. 새로운 건 없어. 중학교 때도 그냥 설명 안 하고 풀고 있었어. 항등식 왜 배운다고? 검산식이 항등식이라. 검산식 왜 배운다고? 다항식의 나눗셈 하려고. 직접 나누기 할 수도 있지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직접 나누기가. 오케이?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해서 검산식 하겠다. 식은 있잖아. 등식과 등호가 성립하는 식, 등식과 부등호가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 오케이? 나는 등식과 부등식, 등호가 성립하면 등식, 부등호가 성립하면 부등식. 그러니까 내가 수학 문제 풀 때 항상 등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애들이 등식을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아나?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애들은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항상 등식을 만들어야지. 는 0이라는. 는 0. 그러면 등식으로 x는 0, x는 2. 이렇게 등식을 만들려고 노력하란 말이야. 근해 공식이 뭐야? 그랬더니 근해 공식 써봐. 그랬더니 이렇게만 쓰는 애들이 있어. 이게 등식이야? 주어가 없잖아. x는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명심해. 나는 이제 항상 등식 혹은 부등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 이게 수학의 제일 기본이야. 알았지요? 등식 혹은 부등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부등식 말고 등식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등식은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뉘어. 중학교 때는 그냥 등식이면 거의 90% 방정식이었어. 그런데 이제 나는 등식을 만들고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별해야 돼.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민이한테 하민아 항등식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지. 이게 먼저야. 나는 항등식 야 이거 풀어봐 이렇게 질문을 안 한단 말이야. 알았지? 푸는 건 나중이야. 항등식이 뭔지 아는 게 먼저고 항등식이 뭔지 아는데 항등식을 못 할 수가 없어요. 항등식 문제는 풀 수 있지만 항등식을 못 푸는 애들은 많아. 알았지? 방정식에 익숙하니까. 오케이? 자, 범소가 너가 아는 방정식 얘기해봐. 무슨 방정식이냐? 1차 방정식. 그렇지. 또 3차 방정식. 또 1차에서 왜 한 방에 3차로 가지? 연립. 연립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 그런 거 있지? 네. 그거 너는 벌써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되게 많네. 방정식이 뭐야? 방정식. 내 기대 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대부분 대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약간 문자. 어. 문자가 이제 그 범소가 선생님이 너 가르친 지 이제 한 달 아직 안 됐지만 선생님이 어떤 추구하는 이게 선생님만 추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실은 올바른 교육이야. 오케이? 야 이상하지 않냐? 방정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방정식이 뭔지를 몰라. 야, 이게 이상하잖아. 왜 그런 줄 알아? 공부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노동으로 받아들이니까 방정식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 방정식이 뭔지 안다고 문제를 맞출 것도 아니고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문제를 맞힐 수 있으니까 방정식에는 관심이 없고 방정식 푸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게 공부를 노동으로 받아들여. 하면 얘기해봐. 방정식이 뭐야? 여기 써있네 씨. 문자를 포함했는데 그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등호가 성립해. 그거를 방정식이라고 하고 요 특별한 값을 나는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5는 0 x에 1 대입하면 6이니까 성립 안 하지. 좌변과 우변이 다르잖아. x가 마이너스 5일 때만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만 좌변과 우변이 같아. 특별하잖아 얘가. 이걸 특별하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야. 정말 특별한 거지. 그 많은 숫자 중에 오직 마이너스 5일 때만. 그래서 얘를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정식 중에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였어? 상수항 이항한 다음에 x 앞에 개수로 양변을 나누지. 근데 방정식이 이제 연립 방정식이 있지. 그럼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해? 다간법 혹은 대입법을 이용하지. 실은 형식의 차이만 있지 문자를 소거해서 1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에는 가간법과 대입법이 있다. 이게 나중에 연립 방정식 다시 설명해 줄 거니까 그냥 이걸 넘어가자. 그래서 풀면 빼면 되고 그러면 3y는 2 y는 3분의 2 선생님 막 만들어서 숫자는 지정을 하지만 오케이? y가 3분의 2니까 여기가 3분의 4고 그러면 x는 3분의 18인가? 뭐 어쨌든 오케이? 그래서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랑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이 다르지? 그 다음으로 배운 게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포함한 어떤 식에서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방정식은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부정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수도 없이 많고 그거마다 풀이법이 달라요. 그런데 항등식은 딱 하나야. 뭐 1차 항등식, 2차 항등식 이런 게 없어. 항등식은 딱 하나야. 항등식은 역시나 등식을 포함한 식에서 등식을 포함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이건 똑같은 거야.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포함했는데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거를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식이 있다고 치자. x에다가 0 대입해봐. 좌변이 우변 2이 맞아요. x에다가 1 대입해봐. 좌변 3 우변 4.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0 0 맞아요. 이거를 항등식이라고 하고 전개에 보면 이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잖아. 좌변과 우변이 똑같지. 그러니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당연히 성립하겠지. 맞아요. 아니면 방정식처럼 좌변으로 이항하면 0은 0 되지. 오케이? 그러면 항등식이라고. 알았지요? 근데 만일에 여기가 이렇대.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다르지? 한쪽으로 모으면 2x, 2x니까 0은 마이너스 9. 좌변과 우변이 다르지? 그러면 방정식이라고. 알았지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냥 이렇게 배워.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야. 맞아요. 실은 끝이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야. 이거를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다. 할 건데 그냥 미리 할게. 미리. 이거를 길게 하면은 중간에 까먹어. 이제 결론을 한 방에 낼게. 이 단원의 결론을 잘 봐봐. 간단하게 할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대. 그럼 봐봐. 직접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직접 나누기를 안 했어. 오케이? 그러면 검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뭐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뭘로?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대. 오케이? 근데 직접 나누기를 안 했으니까 목을 알아 몰라? 모르지? 직접 나누기를 안 했으니까 나머지도 모르지? 오케이? 여기 나머지를 왜 rx라고 안 했냐면 1차면 나머지가 상수항일 테니까 x가 없을 거야. 그래서 안 쓴 거야. 여기가 2차일 때는 여기다 rx라고 써야 돼. 이거 봐봐. 잘 봐봐. 얘가 항등식이야. 항등식이야.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어. 1을 대입해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어. 그럼 좌변은 1이지. 우변은 1-1이니까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Q1이 모여도 상관없이 0이지. 그 나머지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 직접 나누기 안 하고. 목을 구하는 건 좀 복잡한데 정말로 나누기 해봐. x-1로 나누면 x가 x제곱이 돼야 되니까 x 빼면 2x-1 x가 2x 되려면 뒤에 플러스 2가 있어야지.
빼면 1. 봐봐. 진짜로 나머지 1. 맞아요. 그래서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정말 쉽게. 그러면 목은요? 목도 구할 수 있어. 목 어떻게 구하냐? 잘 봐봐. 여기가 x인데 여기에 어떤 qx라는 다항식이 있어. 얘가 몇 차여야 2차가 되겠냐? 1차여야 되겠지? 근데 1차인데 내가 모르니까 px 플러스 q라고 줄게. 모르니까 나머지 1인 건 아까 구했고.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전개하면 그냥 빨리 한 거야. 근데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인데 얘는 px제곱이지. 그러니까 p는 몇이어야 돼? 1. x항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여기도 1이어야지. 근데 p가 1이니까 q는 2. 끝났어. 그러니까 목이 p가 1이니까 x 플러스 2. 정말로 x 플러스 2잖아. 맞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잠깐만. 어떤 생각이 드냐? 선생님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냥 직접 나누기 하는 게 깔끔하지 않아요? 맞아. 직접 나누기 하는 게 깔끔한데 여기에 처음부터 미지수가 있으면 얘가 편해. 알았죠? 나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쓰임은 얘를 제일 많이 써. 검산식을 이용하는. 알았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검산식이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에 대해서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원래는 안 배워도 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돼. 그렇지만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정말 친절한 거지. 원래 배울 필요 없지만 조금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개념 어프로치. 이제 중학교와는 다르게 고등학교에서는 항등식을 조금 배우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떤 등식이 나오면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별을 해야 돼. 알았죠?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다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직접 항등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별로 없어요. 주로 이런 표현을 한다.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러면 항등식. 임의의 x에 대하여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소리야. 임의가. 알았지? x값에 관계없이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 성립한다.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접두사가 나오면 접두사? 전제가 나오면 항등식이다. 알았죠? 식복은 어떻게 확인한다?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인데 아니 선생님 그냥 보면 몰라요? 얘처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항등식이고 좌변과 우변이 다르면 방정식이죠. 아니 어떻게 이걸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개수가 이제 문자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다른지 모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 보고 판단하는 건 힘든 일이야. 요 말로 확인해야 돼. 말로. 문제에서는 절대 니들이 헷갈리지 않게 명확하게 얘기해 줄 거야. 이게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항등식이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이게 그 소리였어요? 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왜? turn left 이렇게 명확하게 turn left 이랬는데 left가 뭐야? 할 수 있잖아. 알았지? 자, 개념 14 항등식의 성질. 이거는 별소리 없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야. 얘 봐봐. 얘는 지금 좌변에는 x항이 있는데 우변에는 x항이 있어 없어? 없지. x항이 없어지려면 개수가 0이어야지. 상수항이 B인데 여기는 상수항이 없지? 그러니까 상수항도 0이어야지. 그 다음에 같이 x항이 있으면 개수가 같아야 된다고. 그냥 항등식의 성질은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가 복잡해 보이고 공식처럼 배우지만 그냥 별거 없어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 알았지요?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걸로 끝이야. 중학교 때도 이렇게만 배우고. 자, 보자. 대표 유형 9번 정말 쉬워. 정말 쉬워. 잘 봐봐. 정말 쉬워. 흐름만 정확히 이해하면 안 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등호가 나왔어. 그러면 등식이야. 이건 뭐 자연스럽지. 그러면 이제 나는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 구별해야 돼. 그런데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항등식이라고. 뭐에 대한? x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 벌써 까먹은 거 아니지? x에 대한 하면 x는 문자 취급하고 나머지 a, b, c는 개수다. 알았지요? 까먹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얘 지금 정리를 안 한 거네. x항의 개수가 a, x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k니까 개수끼리 계산하면 a 마이너스 kx 맞아요. 나머지 a, k는 x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무슨 항? 상수항. 이게 통틀어 상수항이야. 이게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대. 좌변에는 x항이 있는데 우변에는 x항이 없지? 그러면 개수가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그러면 상수항도 0이어야 된다고. 2도 0. 미지수 2개씩 2개니까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된다? 변끼리 더하면 되지.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애들 첫 번째 정리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첫 단원만 잘하면 돼. 오케이? 두 번째 단원부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2a k는 없어지고 플러스 2는 0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도 마이너스 1 맞아요. 어렵지 않지?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인데 뭐에 대한? k에 대한 항등식. 똑같은 식을 x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항등식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를 기준으로 k가 1차인 거, k가 없는 거 이렇게 구별해야지. 맞아요. 이게 좀 어려워? 이게 1단원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식을 a를 기준으로, k를 기준으로, x를 기준으로, a에 대한, k에 대한, x에 대한, 알았지요? 대한민국. 미안하다. 자, k의 개수가 마이너스 x 1. 그러니까 미안해.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ax, a, b. 역시나 항등식이니까 바로바로 할까? k의 개수가 0이어야 된다고. 아, x가 1. 그러면 얘도 0이어야 된다고. 근데 x가 1이니까 2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되고 a는 마이너스. 그럼 봐봐. 얘는 지금 뭐야? a가 어떻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방정식인 거지.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3번 A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볼게. 맞아. 그럼 A가 있는 거 얘랑 얘는 개수가 x, 얘는 개수가 1. 그러니까 x 플러스 1 A가 없는 거 kx k 플러스 2. 이게 항등식이어야 되니까 우변은 0이니까 좌변도 다 0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져야 돼. x는 마이너스 1. 얘가 없어져야 돼.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1. 빨리 하네. 이렇게 된다. 알겠어? 나 지금 안 쉬고 싶은데 자, 그래서 방정식은 1차 방정식 푸는 방법, 연립 방정식 푸는 방법,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 항등식은 1차든 2차든 다 똑같아. 항등식이야. 근데 항등식은 그래도 푸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다. 아, 요거부터 얘기해볼까? 항등식은 목표가 개수를 구하는 거야. 방정식은 1차적인 목표 개수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두 근을 갖도록 하는 A, B, C 판별식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근데 어쨌든 1차적인 목표가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등식의 1차적인 목표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 개수를 모르니까 구할 거 아니야. 그 모르는 개수를 유식한 말로 미정, 아직 미, 정할 정. 왜 웃어? 네, 알. 너 아는 여자 중에 미정이 있구나? 알. 아유 정말 뭐 짝사랑이야? 아닙니다. 아 선생님이 아는 초등학교 때 미정이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는 뭐 문제 없겠지. 아는 미정이는 다 별로였어.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이거 했었어. 개수 비교법. 양변이 똑같으니까 양변의 개수가 똑같다.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개수 비교법. 그런데 개수를 비교하기 힘들 때가 있단 말이야. 중학교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럴 때 수치 대입법.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양변이 같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요? 우리는 중학교 때 뭐 했다고 보통? 개수 비교법. 양변의 개수가 같다를 이용하는 거. 근데 개수를 비교하기 힘들면 수치 대입법. 오케이? 여기 써 있네. 미정. 아직 미, 정할 정. 그럼 자 보자. 보자. 정말 쉬워. 진짜 쉬운 거야. 방정식에 비하면 항등식 쉽지. 얼마나 항등식이 쉬우면 중학교 때 대충 하고 지나갔겠어. 어떤 등식이 있는데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뭐라고? x에 관한 항등식. x에 대한 항등식. 맞아요. 그러니까 x를 제외한 a, b, c는 개수고 요 개수를 구하는 게 목표야. 요 개수를 우리는 미정개수라고 할 거야. 요 미정개수를 구하는 방법. 아니 왜 이래? 아니 내가
계속 내가 미정계수라고 할 거야.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좋은데? 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뭐가 좋다 아니야? 어떨 때는 계수 비교법이, 어떨 때는 수치 대입법이 좋고, 중학교 때는 보통 계수 비교법 했었어. 오케이? 2차항의 개수가 같다, 1차항의 개수가 같다, 상수항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 이거 정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 다 전개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2차가 나오는 거 뭐야? ax 제곱, bx 제곱, cx 제곱. 그러니까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좌변은 맞아. 전개하면 1차는 2ax 2a 마이너스 bx, 얘는 요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이니까 1차는 cx. 전개가 조금 힘들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는 상수항이 없고 여기도 상수항이 없고 여기만 마이너스 20. 오케이? 이제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는 거야. 봐봐. 얘는 상수항이 2지. 우변은 상수항이 마이너스 2c지. 아하, c는 마이너스 1. 맞아요. 이해됐나? 그 다음 좌변은 2차항의 개수가 2. 우변은 2차항의 개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 1차항은 좌변은 마이너스 3, 우변은 2a 마이너스 b 더하기 c. 이제 연립해야죠. 연립하면 변끼리 더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1, a 더하기 2a니까 3a, b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뭐가 숫자가 이상하다. 넘기면 a는 3분의 1. 진짜요? a가 3분의 1이면 b가 3분의 8. 숫자가 진짜 없네? 내가 잘못 풀었나? 3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치? C가 틀렸네. C가 왜 틀렸어? 아, 문제를 잘못 썼네. 2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인데 선생님 여기다 플러스 2라고 써놨어.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돼. 그럼 C가 틀렸으니까 다 틀렸겠지. 그런데 이게 어렵진 않지만 전개해서 정리하고 연립방정식 풀기가 힘들잖아. 수치 대입법 해볼게.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x에 0을 대입해볼게. 그러면 좌변은 0, 0, 마이너스. 우변은 봐봐. a 0인데 0이 있으니까 0이네. b 0 마이너스 1인데 0이네.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가 0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c. 와우, c가 한 방에 1 쉽게 구했네.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 좋은 거 아니야? 그냥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괄호를 0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야. 1. 그럼 봐봐. 좌변은
마이너스 3 우변은 3a x에다 1 넣으니까 a 1 3 그러니까 3a b 1 0 0 c 0 3 0 와우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와우 전개 안 하고도 좋잖아. 그 다음에 x에다 이번에 뭐 대입하면 되겠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다른 숫자 대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그러면 또 연립방정식 풀어야 돼서 얘랑 별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 마이너스 2 0이니까 0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야? 6b 맞아요? 좌변은 마8 얘도 이거 뭐 정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6b 맞지? 응? 좌변은 여기가 8이지 8 맞아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b는 이렇게 숫자가 이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수치 대입법이 좋아 보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맨날 개수 비교법만 하다가 수치 대입법 하면 오와 선생님 수치 대입법 되게 좋네요 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수치 대입법이 좋은 거 맞아.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생각하는데 수치 대입법은 어떤 숫자를 생각한다? 괄호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생각해. 근데 괄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개수 비교법 하면 되겠다. 알았죠? 수치 대입법이 안 되면 전개를 해야 되고 정리해야 돼. 귀찮아. 그래서 수치 대입법을 생각하고 안 되면 한숨 한 번 쉬고 개수 비교법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라. 강등식 어떻게 푸느냐. 스텝 1 수치 대입법을 생각한다. 스텝 2 대입할 만한 대입은 어떤 숫자나 해도 돼. 근데 식이 간단해질 만한 그런 숫자, 즉 괄호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대입했는데 그럴 숫자가 없어. 대입할 만한 숫자가 없으면 식을 정리하고 한숨을 쉬어야 돼.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귀찮아. 한숨 쉬고 식을 정리하고 개수 비교법. 그렇지. 자, 그래서 얘는 직접 해보는 게 좋겠어요 지금. 자, 10번. 10번은 잘 봐봐. 선생님이 안 하고 그냥 말만 해볼게. 10번 10-1번 대입할 숫자가 있어? 괄호를 0으로 만드는 거. 지금 괄호가 2개 있는데 요 괄호를 0으로 만드는 거 없단 말이야. 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돼요. 요 괄호를 0으로 만드는 거 마이너스 c분의 4가 있는데 그건 대입하기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입할 만한 숫자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한숨 한 번 쉬고 전개해야겠다. 그래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cx 세제곱 2차는 4랑 c 1차는 4랑 c 얘도 4랑 c네. 신기하네. 상수는 4 맞아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해.
1차 맞아? 4xc 맞지? 그러니까 1차의 개수가 우변은 4 플러스 c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c는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고 여기는 b니까 b도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5랜다. 몇이라고? c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2. a는 c가 마이너스 5니까 a도 마이너스 5. 맞아요? 얘는 대입할 만한 숫자가 없으니까 전개해야지. 자, 그런데 얘는 대입할 만한 숫자가 있네. 뭐랑 뭐야? 마이너스 1이랑 3. 범수가 무슨 말인지 알지?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네. 마이너스 1이랑 3.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0 이렇게. 근데 f-1이 뭔지 몰라. 어차피 0이 곱해져 있으니까 다 좌변은 0 된 거지.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3 플러스 b. 연립할 거니까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4. 맞아. 이제 x에다 이번에는 뭐 대입한다고? 3. 그럼 좌변은 얘가 0이니까 0. 우변은 27 9a 9b. 정리하면 9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6.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개 안 해야 되니까 훨씬 쉽지. 이거 열림만 하면 돼. 그래서 나는 항등식 다 배운 거야. 어떻게 하라고? 등식이 나오면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구별한다. 오케이? 항등식이면 푸는 방법이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다. 뭐가 편해? 수치 대입법이 편하지? 그래서 수치 대입법 먼저 생각하고 수치 대입법이 안 되면 전개해야 된다. 이게 다 배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항등식 왜 배웠다고? 검산식에 써먹으려고. 자, 그러니까 잘 봐봐. 항등식 왜 배웠다고? 검산식에 써먹으려고. 자, 이제 해봐. 얘로 나누었을 때 목이 이거다, 나머지가 마이너스 5x다. 얘를 검산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외워. 범서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a를 b로 나누면 목이 q이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형태로 바꾸라고. 얘를 뭘로? 이걸로 나누면 목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5x라고. 알았지요?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이거고, 요 검산식이 무슨 식이다? 말하지 않아도 항등식이다. 알았지요? 그러니까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지. 맞아요. 얘는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 하나밖에 없네. 맞아요. 다른 숫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긴 되는데 그냥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전개하자고. x세제곱 2차는 x제곱 요렇게 x제곱 1차는 x 마이너스 5x니까 마이너스 3x 상수는 1. 그러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네. a 얼마야? 2. b 얼마야? 마이너스 3. c 얼마야? 1. 맞아요. 쉽잖아. 끝. 오케이? 이제 11-2번. 이게 정말 검산식을 배운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11-2번.
시험에 꼭 나온다는 아니야. 어쨌든 너무 쉬우니까. 봐봐. 직접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깔끔하잖아. 검산식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 나머지를 구하기가 쉬워. 오케이? 직접 나누기 하는 검산식의 장점이야. 목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얘는 검산식으로 써.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뭘로? 얘로 나누어. 그런데 나는 직접 나누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얘처럼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목이 뭔지 몰라? qx. 당연히 나머지도 뭔지 몰라. 그런데 지금 몇 차로 나누었어? 2차로 나누었지? 그러면 나머지는 1차여야 돼. 오케이? 우리는 1차식 어떻게 써? ax 플러스 b 혹은 뭐 px 플러스 q 혹은 mx 플러스 n 이렇게 쓴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ax 플러스 b라고 할게. 얘를 구하는 게 뭐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얘가 항등식이고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해야 되는데 개수 비교법을 하려면 전개를 해야 돼. 근데 QX가 뭔지 모르니까 전개하기가 힘들잖아. 물론 QX 1차겠지. 그래야 1차, 1차에서 3차가 되겠지만. 오케이? 그러지 말고 대입할 숫자가 정해져 있잖아. 1이랑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해.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좌변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선생님처럼 습관을 들여. 1 대입했다 이렇게. 우변은 0, 4, Q1. 0이 있으니까 없어져 버리지. 6에다가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연립할 거니까 얘만 정리해 놓을까? 얼마야? 0이네. 그치? 그 다음에 X에다가 이번에는 뭐 대입해? 마이너스 3 대입해.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그렇죠. 왜 이렇게 딱 그러지?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러니까 정리하면 정말 밖에 쓴 거 맞아? 그치? 마이너스 60? 그치? 더하면 아니, 빼면 4의 2는 60, A는 15. 그러니까 B도 마이너스 10. 답이 맞죠? 그 나머지는 15x 마이너스 15. 맞아? 이거 진짜 지문하겠어. 놀랍게. 오케이? 알았지? 근데 이걸 봐봐. 직접 나누기 해볼게.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직접 나누기 하면 나머지 목도 구할 수 있지 뭐. 맞아요? 해볼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 얘로 나눈다. 전개해야겠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 제곱이 x 세제곱이 되려면 x. 빼면 x 제곱이 마이너스 4x 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빼면 맞아. 근데 아니 선생님 솔직히 그냥 직접 나누기가 아직도 좋은 것 같은데요. 맞아.
아직도 직접 나누기가 좋아 보이지? 괜찮아.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검산식이 좋아져. 자, 나머지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 시간이 중간에 안 있었으니까 우정정이 좀 많이 남았지만 그래서 11-1번 해보세요. 11-1번 해보세요. 얘를 검산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누구냐? 범서가 검산식으로 써봐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을 뭘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대. 그러면 직접 나누기 안 했으니까 목 모르지? qx. 그런데 여기에 나누어 떨어졌대. 나누어 떨어졌다는 말은 나머지가 0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나머지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인수분해가 됐다라고도 얘기해요. 알았지요? 이제 이게 검산식이니까 x에다가 뭐뭐 대입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이랑 2 대입해서 식 2개 구해서 연립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11-2번도 그러니까 검산식으로만 쓸 수 있으면 끝이야.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뭘로? x 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는데 목을 가르쳐줬어. 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안 가르쳐줬잖아. 나머지가 지금 몇 차로 나누었어? 2차로 나누었지? 나머지가 1차라고. 근데 여기 a라는 문자 썼네. 그러니까 뭐 px 플러스 q 이렇게 해야겠다. 그럼 봐봐. 얘는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개한 다음에 개수 비교해야지. 전개하기 귀찮잖아. 한숨 한번 쉬고 전개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숙제는 여기 40일까지 하면 되겠어요. 뭐 숙제 어렵지 않지만 숙제 뭐 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문제 푸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야. 양도 얼마 안 되고.